네, 이 기자. 자,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이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일정을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알린턴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서대필 기념관, 독립운동가 서대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정의 핵심이었는데요. 하나 필리 조선소에 방문해가지고 오늘 미국에서 발주한 스테이트 오브 메인홈 명명식 행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5만 축사를 명의 하고 역군들이 현장을 이곳에서 시찰하는 일하며 일정을 가졌습니다. 뭐 여러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특히 이 필리 조선소 방문한 이 모습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일정에 함께했다, 참여했다, 조선소 방문했다. 이것도 관심을 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정상회담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있죠. 원래 미국은 배를 한 척씩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 네.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만큼 이제 조선업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인력들의 어떤 숙련된 인력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의 장점을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런 노하우와 네. 어떤 기술들을 투자를 할게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조선업이랑 협력을 해서 하나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 기업이 네.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거든요. 이런 것처럼 현지에 투자를 해서 공동의 한번 이익을 한번 뽑아내 보자. 네. 뭐 이런 게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 인류에게 바다는 언제나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었는데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 전쟁을 언급을 하셨어요.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이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을 구해냈고 이 국민들이 이 조선업을 일구어서 네. 다시 한번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한다. 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건데요. 그만큼 한미동맹이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미래의 지향적으로 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뭐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마스가라고 부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이 조선업 이걸 또 한미가 어떻게 협력해서 잘 만들어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기업들이 뭐 1,500억 달러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여러 건의 MOU와 계약 등을 체결했어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50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4년 동안 36조 원을 자동차와 제철 로봇 등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고 네. 이게 사실은 앞서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이거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예. 원래 이제 통상 이런 한미 정상회담이나 할 때 기업인들이 같이 가서 어떤 현지의 영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계약들을 같이 하거든요. 이런 성격에 원래 있던 것들을 네. 다 하나씩 모아서 이번에 동시에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원전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굴욕적 협약을 맺어서 약간 사업 분야가 협소해졌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 업체와 함께 이제
협업을 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했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 때 정부가 약속한 게 이제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번 그 비즈니스 라운드에도 또 들어가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미국산 LNG를 연간 330만 톤 이런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10년 동안 맺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기업들도 함께 이 한미 정상회담 이 방미 일정에 함께 하면서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제는 이제 3박 6일 그러니까 방일 방미 순방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한미 정상회담 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이모 저모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론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네. 국내에 남아서 그 대통령실을 지휘하고 국내 사안을 지켜보고 하는 게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까지 모두 출국하면서 굉장히 네.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이 강훈식 실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의 어떤 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어제 밝혔죠. 네. 요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숙청이나 뭐 학살이 혁명. 벌어지는 것 같다,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죠. 여기에 오해를 푸는데 이 한라인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 1시간 전에 강훈식 실장이 그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을 만날 기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다라고 먼저 풀어줬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해하고 아 내가 오해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됐던 거죠. 그렇네요. 그 대통령실의 어떤 저기 관계자한테 좀 들은 바로는 이번에 협상을 할 때 여러 이제 장관들, 그러니까 미국 쪽 행정부의 사람들이 좀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을 찾아야 되겠다. 그걸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앞서 얘기했던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출국을 해서 만나기로 한 것인데 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그 글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진화하는 역할을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게 됐고 강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이 대통령 이 비서실장이 되면서 상당히 피곤해 보이던데 피곤할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한 라인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뭐 강훈식 실장이 네.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치과 치료. 이빨이 흔들리는군요. 네네네. 모두들 자고 잘 때 이를 악물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밑에 참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실 많은 분들이 보면서 와 이재명 대통령 좀 외교 정말 잘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녹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선물도 주목을 받더라고요. 거북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탐을 냈던 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얘기했던 마스가를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계 조립 명장인 네. H현대의 오정철 기장이 손수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즉석에서 그 서명용 펜을 선물해서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네. 네, 이게 그래서 모나미 주식이 갑자기 막 올라갔어요. 어제 거의 상한가 갔던데 보니까요.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만든지는 모르지만 일단 유명한 데가 이제 모나미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게 국내 수제 만년필 제작 업체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작업으로 모두 제작하는 건데 이게 어제 쿠팡에서 그 품절이 됐어요. 그 사이에. 네, 사람들이 이제 이걸 확인해가지고 업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품들이 다 품절돼 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또 탁현민 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의전 비서관 했던 탁현민
전 참 비서관이요? 지금 현재 네. 전 비서관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이게 예전에 그 남북 그 9.19 군사합의 서명을 할 때 우리 음. 문재인 대통령이 네임펜을 주로 선호해서 이걸 네임펜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은 몽블랑 만년필을 썼어요. 그래서 요걸 어. 두고 좀 말이 많았는데 예. 그래서 이 서명 전용 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음. 요거를 이제 수제로 만든 거예요. 요게 역사적으로 이제 계승이 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 펜이 온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모나미 네임펜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심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심지가 있고 이 네. 네임펜처럼 만년필은 약간 이제 좀 굵기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좀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얇고. 예. 이 맞춤형으로 만든 거. 그 트럼프 대통령도 탐을 내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어제 많이 회자가 됐었고 3박 6일 일정이기 때문에 뭐 우리 취재진 함께한 참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재진도 많이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취재진들은 어땠습니까? 이번 일정에서? 제가 이제 취재진들 중에 좀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이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음. 우리 기자가 7명이 참석을 했어요. 음.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인데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요청을 해서 이 질문을 한 음. 것. 왜냐하면은 초반에 느끼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와 있는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라든가 네. 그 주방위군 투입 문제라든가 음.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자 문제라든가 이런 데 집중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기자가 질문을 함으로써 네.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그 격상을 시키고자 음. 하는 그런 것들이 의제를 또 선정할 수 있는 우리 의제로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요런 부분들은 또 이규현 홍보 소통수석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국익을 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그야말로 국익 차원의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의전 홀대로는 뭐 이게 뭐 진실도 지금 어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합의문이 왜 없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합의문이 왜 없냐라고 했을 네. 때 이제 뭐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게 트럼프 시대의 뉴 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이게 트럼프 시대의 뉴 노멀이라고 했지만 속내는 합의문을 쓰지 않고 빨리 오는 게 좋다. 네. 그래요? 이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예요. 그쪽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앞서 이 회담 전에 사전에 얘기했던처럼 네. 대미 투자 펀드에서 3,500불이 있는데 1,500불은 이제 어쨌든 조선업에 쓴다면 나머지 2,500불은 어떻게 쓸래?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좀 굉장히 골아픈 얘기들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한국과 합작회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확답을 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추후에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호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인 것이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문서화를 안 시키고 협상을 이어가면서 조금 더 이득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조금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합의 문서로 되다 보면은 거기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들이 이제 만나서 우리가 본 그런 모습과 다르게 또 티격태격하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좀 뭐 머리 아픈 그런 난제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하는 그런 상황도 되기도 했고 여러모로 우리의 전략들이 많이 통했고 성과를 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전 홀대론도 사실은 이게 전혀 이제 근거 없는 얘기다.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미 뭐 미국 국무부에서 네. 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의 요청이라든가에 따라서 뭐 미국 백악관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지금 개보수 중이라 숙소를 쓸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 언론에다 얘기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뭐
그 국무부 부의전장이 이제 대통령을 맞이했던 것도 미리 미국에서 양해를 구했던 지금 국무의전장 대행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사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간 것과 미국 간 것들이 네. 다 국빈 방문이 아니라 그렇죠. 실무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방문에도 급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네. 국가가 행사를 의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형식에 대한 어떤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주로 문제 삼고 특히 이제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게 좀 유감인 부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정말 정치적 공세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됐고, SNS 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을 글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어제 오해가 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국내 극우 뭐 사이트나 극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 탄핵에 반대했던 어떤 극우 성향의 지지층들, 윤석열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트럼프 구원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 그 탄핵 때부터 계속 존재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윤석열을 구원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뭐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고 미국이 완벽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좀 희망이 사그라들어 버렸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자중질환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자중질환이 더 생각합니다. 확대될 수도 있다. 네.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트럼프가 아니고 대역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항공모함 보내줘서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엄청 실망감이 클 것이고, 뭐 트럼프도 좌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외신에 보도가 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이것도 참 글쎄요, 창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근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 일각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그 대통령이 CSIS 정책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미 싱크탱크에 가서. 그때 소장이 마지막으로 대담을 하던 소장이 질문한 게 계엄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상황이 분열돼 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현재 좀 분열된 상황이다. 어떻게 한국민들을 모든 한국민들의 대통령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수만 명, 수만 명, 10만 명, 뭐 100만 명이 모여도 폭력 상황 한번 일으키지 않고 이 현실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정치적 저력, 문화적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정치 세력들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경태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